안녕하세요. 김영삼입니다. 네, 이번에는 사탄 충전물 연마와 실런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전물 연마입니다. 진료비 630원. 너무 저렴하죠? 정말 구두 닦는데도 2,500원이라는데 충전물 연마는 너무 저렴합니다. 630원. 어쨌든 그래도 소중한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전물 연마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봐야 되겠죠. 해부학적인 형태를 만드는 것과 표면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질감을 향상시키는 것. 과연 어떤 것이 충전물 연마일까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이제 치경부에 GI를 충전했다 이런 경우에는 해부학적인 형태를 당일날 만들어주기도 하고 파일리싱도 당일날 해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교환면에 사실은 했을 때는 교환면은 무조건 해부학적인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첫날 기본적으로 교합이 맞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치경부 같은 데는 사실은 둘 다 다음에 할 수도 있죠. 물론 기본적으로 해부학적인 형태는 적당히 맞춰주는 게 기본이라고 보지만 가끔 시골 같은 데 가보면 거의 GI 필링 같은 경우를 좀 수북하게 이렇게 해놓으시고 다음에 오라고 해서 이렇게 해부학적인 형태를 만들어주고 팔리싱 하는 것까지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술자의 그런 성향에 따라 많이 다를 것이고 술자의 성향뿐만 아니라 환자가 요구하는 바 또는 사실 그날 얼마나 바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다른 변수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해부학적인 형태를 만들어주고 표면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충전물 연마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치아당 1회만 산정 가능합니다. 당일 연마하고 다음날 연마하고 다다음날 연마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코어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것도 아마 고시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한 10년 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고시에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저도 사실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코어를 딱 했습니다. 코어를 했어요. 크라운을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크라운 하러 안 오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와서 크라운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그러지 않냐?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럴 때 저는 연마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청구해버려요. 왜냐면 딱히 그날 크라운 안에서 좀 서운하기도 한데 그냥 말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코어 했을 때는 아무래도 크라운 한다라는 전제하에 좀 대충 이렇게 형성을 해놨을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연마를 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교합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크라운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간혹 전칩을 할지 좀 해부학적 형태가 많이 보존되어 있는 치아 같은 경우에는 코어하고도 부득이하게 또는 다른 여러 사정에 의해서 크라운을 못할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자동으로 조정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제 스스로는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레진은 당일 그리고 아말감은 다음 날부터 산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보험 강의를 어느 누구보다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봤을 때 대부분 제가 들은 거에 99% 이상은 GI 필링이죠. GI 필링과 아말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3탄을 충전물 쪽을 혹시 GI 필링과 아말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3탄 충전 치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심평원에서 이게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2012년이 아니라 2011년도 말에 시작해서 2013년도 초에 끝나는 하나의 어떤 일련의 과정인데 제가 그냥 11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전물 연마가 청구가 좀 높아졌어요. 높아지다 보니까 당일에 충전물 연마 청구가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말감은 당일은 안 되겠지만 레진 같은 경우는 당일에 요즘 다들 보험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물 연마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물 연마를 작지만 그래도 뭐 모르고 안 받는 치과보다는 알고 받는 치과가 나으니까 당일에 충전한 날 이렇게 포함을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충전물 연마가 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심평원에서 이거 제조사별로 좀 제품의 특성이 있는데 당일에 무조건 다 넣는 거는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좀 그 사용 설명서상에 경화 시간이 좀 길게 나와 있는 것들은 싹 당일 인정을 안 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2012년도에는 치건사모 그 치과 건강보험을 사랑하는 모임 그 카페에서도 어떤 재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아주 해석이 분분했었죠. 뭐 후지2는 인정 안 되고 후지9는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시장을 못 이깁니다. 경화 시간이 길어서 후지2는 뭐 당일에 충전물 연마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후지2 입장에서는 사용 설명서를 바꿔버리면 되죠 뭐. 그래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GI가 반절 정도는 당일 연마가 안 되고 반절 정도는 당일 연마가 되는 걸로 됐었는데 지금은 모든 제조사가 물리적인 성질이 많이 향상돼 가지고 바로 충전물 연마가 가능하다 이렇게 바꿔버리면서 지금은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나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GI는 모두 다 당일 연마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레진이나 GI는 당일, 아말감은 다음 날부터 산정 가다는 거. 그러나 중간에 한 1, 2년 전에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해프닝이 왜 있었을까요? 왜 갑자기 충전물 연마를 확 이렇게 시비를 걸었을까요? 630을 얼마 하지도 않는데.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최근 한 5년 정도의 그 데이터를 보면 거의 3배 가깝게 충전물 연마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심평원도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증가하나 하고 이렇게 한번 시비를 걸어 봤겠죠. 시비를 걸었더니 시장이 그거에 맞게 반응하면서 다시 없던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충전물 연마가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요즘 뭐 충전물이 거칠어졌나요? 요즘 GI가 많이 거칠어졌습니까? 그래서 충전물 연마가 증가했다고 보진 않죠.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즘 다 건강보험 공부해요. 다들 공부하다 보니까 작은 금액이라도 놓치지 말고 열심히 받자 이런 의미에서 이런 충전물 연마도 많이 청구를 하게 된 거죠. 지금 2013년도 데이터 보니까 360만 건 정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엄청나게 증가했으니까 더 이상 증가할 폭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럴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충전은요, 거의 1000만 건 가깝습니다. 거의 1000만 건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도 수많은 건수들이 충전물 연마를 아직 넣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치과에서 충전물 연마를 빼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말감은 다음날, 레진이나 GI는 당일날 충전물 연마가 청구 가능하다는 알고 계시고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당일에 잘 안 넣습니다. GI 같은 경우에도 당일에 충전물 연마를 잘 넣지 않아요. 물론 재진료를 더 받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단순히 재진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경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물성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연마를 하다 보면 확실히 하루 정도 경과했을 때 이 연마하는 그럴까요? 그 느낌? 강도? 이게 확 틀려진다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느껴져요. 좀 핑계가 어설펐죠? 사실은 저도 정말 재진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왔을 때 혹시라도 다음에 비급여 진료만 있거나 좀 그런 경우에 좀 이런 경우로 충전물 연마 같은 거 있을 때 한번 참고하면 좋겠죠. 사실 충전물 연마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본 강의는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제가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감사하고요. 이런 내면에 있는 이야기는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셔서 오프라인 강의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강의하니까 요즘 오프라인 강의 접수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오프라인 강의는 온라인 강의와 좀 다른 맛이 있으니까 공부하시는 김에 아마도 오프라인 강의를 한번 듣고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최근 몇 년간 충전물 연마에 관심이 없으셨다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치과 의사들은 지금 엄청나게 충전물 연마에 관심이 증가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런 걸 이렇게 팔리싱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충전물 연마로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뭐 안 된다고 보는 게 보통 치과 의사들의 생각일 겁니다. 왜냐하면 레진처럼 보이죠, 레진처럼. 그러다 보니까 비급여로 진료한 이 레진을 팔리싱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겠지요. 그렇죠?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치과에서 하고 왔는데 조금 도톰하게 돼 있어서 제가 팔리싱을 좀 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더 있습니다만은 그냥 한번 예쁘게 봐주십시오. 제가 충전한 거 아니니까. 네. 이건 누가 봐도 제 아이 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충전물 연마가 청구 가능하겠죠. 그렇긴 한데 저기 왼쪽에 있는 사진이 레진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어느 누군가?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뭐 왼쪽에 있는 게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알고 보니까 레진 필링을 자기가 했어요. 1년 전에 아니면 2년 전에 자기가 했다. 그러면 사실 이것도 더 넣기가 좀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내용들은 이 동영상 강의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해요. 이런 내용은 오프라인 강의에 오시면 제가 가슴 속에 숨겨져 있는 그리고 환자 매니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제가 원칙과 현실도 말씀드렸고 응용도 말씀드렸죠. 다시 잘 모르시겠는 분은 1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쨌든 원칙적으로 레진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가 시행하지 않은 충전물 연마도 가능하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타치과에서 시행한 오래된 아말감들 환자가 뭐 깨지지도 않았고 뭐 2차 후식도 없고 뭐 다시 할 생각도 전혀 없다. 그럴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좀 크거나 아니면 좀 거칠게 느껴지는 이런 부분은 좀 연마를 좀 해줍니다. 그럼 아시겠죠? 해보신 분은 아시죠? 아말감 연마하면 정말 깨끗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물론 이제 혹시라도 증거를 확보해 놓기 위해서 포토도 꼭 찍어 놓고요. 제가 시행하지 않은 충전물에 대한 충전물 연마는 반드시 시행 전후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토를 꼭 찍어가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하지 않지만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아주 지표도 좋게 해주고요.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여기까지 해서 충전물 연마를 한번 봤습니다. 실런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면 열구 전색. 어디서 이렇게 어려운 말을 또 이렇게 만들어냈는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저희 예방치과, 제가 예방치과 전공이다 보니까 예방치과 쪽에서 만들어낸 말이니까 저도 뭐 어쩔 수 없겠죠. 예전에 이게 한번 치아 혼매우기라는 말로 한번 이렇게 바뀌어온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당시 복지부에 좀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왜 이게 치아 혼매우기로 바뀌었냐 그랬더니 이게 당시에 이제 보험 안 됐을 때 얘기인데 복지부 좀 고위 관계자가 치면열구 전색 실런트를 이제 어떤 뭐 좀 저소득층 아동이랄지 어쨌든 좀 다양한 계층의 확대 시행을 좀 해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시범 사업 뭐 이런 걸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치아에 있는 홈을 이렇게 메우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그랬더니 복지부 높은 분이 그러면 치아 홈 메우기로 해 알아듣기 편하게 뭐 같은 말인데 이렇게 어렵게 하니 그래서 치아 홈 메우기라고 했었는데 다시 치면열구 전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료비가 23,160원 아까 충전물 연마에 비하면 엄청나게 비싼 금액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도 다른 진료비가 싼 거지 이게 비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치과 의원 기준으로 하면 15% 가산하니까 26,634원이 되겠습니다. 실런트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충전 같은 경우에는 GI나 재료들을 따로 받았잖아요. 실런트는 일종의 포괄수가? 일종의 포괄수가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 안에는 어쨌든 다른 게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료도 포함되어 있고 러버댐 장착도 포함되어 있고 혹시라도 다시 하게 되면 재도포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2년 이내에 다시 탈락이 돼서 오게 되면 진찰료는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시 청구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2년 이후에 탈락이 돼서 다시 왔을 경우에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년 안에 한두 번 왔는데 부분적으로 탈락이 있거나 좀 이렇게 손볼 일이 있어서 실런트를 좀 손봤다 그러면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겠죠. 내역 설명을 잘 달고요. 물론 이제 정말 실런트가 탈락됐느냐 안 됐느냐 물론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가 예방치과 전공이니까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실런트라는 것도 일종의 단순히 행위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환자를 계속 관리해 나가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재진료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청구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 8세 미만의 소아에는 30%를 가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치과의원 기준이면 이만큼 나왔지만 치과의원에서 어때요? 30% 가산하면 더 커지죠. 그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세 이하 1, 2대구치까지 다 됩니다. 소구치까지 확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소구치까지 확대되는 것보다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더 다른 항목을 수가를 좀 높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18세면요 대학교 1학년 그죠? 대학교 1학년 생일 안 지난 애들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모두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아마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치위생과 1학년 학생 실습 견학 나왔는데 생일 안 지났길래 제가 실런트를 했다 이런 얘기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실런트에 대한 구독적인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2009년 12월 1일 날 시행이 됐어요. 만 6세 이상 14세 이하 제1대구치만 인정한다로 좀 야속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첫 해에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360억인가를 책정을 했는데 130억인가? 그밖에 못 썼어요. 예산도 제대로 못 썼는데 2대구치까지 확대해주고 연령을 좀 확대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그냥 반응이 없었죠. 사실 만 6세 이상이라고 돼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왜냐? 그럼 만 5세 11개월 애가 왔는데 너는 너무 연구치가 일찍 났으니까 안 돼. 이렇게 말한다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후에 연령이 그죠? 14세 이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6세 이상이란 말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1, 2대구치까지로 확대됩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 협설 측에 있는 우식이 있는 경우 산정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좀 아이러니하죠. 반대의 경우가 많잖아요. 솔직하게 까놓고 교환면에 실런트가 있는데 너무 일찍 했거나 부분적으로 탈락됐거나 아니면 이제 명출이 훨씬 더 많이 돼가지고 좀 원심면이나 협측면이 좀 노출됐을 때 그럴 때 사실은 실런트를 좀 더 해주는 게 맞긴 맞는데 그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요. 원칙은 협측에 우식이 있거나 충전된 부위가 있어도 그렇죠? 교환면에 실런트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실
협설 측에 우식이 있는데 교환면에 실런트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원칙은 그렇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 5월 6일자로 18세 이하로 상한 연령이 확대됐습니다. 18세면 뭐라고요? 대학교 1학년 생일 안 지난 애들입니다. 어지간하면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8개인데 2개씩 6개월마다 체크하면 2년 끝나네요. 그죠? 와,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주기적인 검진에서 실런트의 탈락 여부를 확인해가면서 계속 예방관리를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정부의 취지와도 맞죠. 사실은 제가 이제 보면 실런트를 청구하면 8세 이상은 이렇게 나오고 8세 미만은 그죠? 46,000원. 야간이나 주말에 오면 5만원입니다. 이거 제가 실런트가 5만원이거든요. 개원해서 지금까지 13년 동안 한 푼도 오르지 않고 실런트가 지금까지 5만원이에요. 그런데 5만원짜리 실런트 하나 할 때만 해도 어머니 잠깐 상담실로 들어오시겠어요? 상담을 하고 가야죠. 근데 보험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보험되면요, 보험되는 진료는요, 저는 상담을 안 해요. 엄마 이거 지금 이거 실런트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다 보험됩니다. 시행하겠습니다. 하고 해버려요. 조금 이렇게 엄마 표정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정부가 하래요. 대한민국 정부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치아를 썩지 않도록 관리해야만 나중에 커서 치아가 덜 썩어서, 그죠? 거기에 치료에 들어가는 정부 재원도 전략이 되니까 정부가 하랍니다. 그러니까 실런트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고 그냥 해버립니다. 8세 미만을 4개 하면, 그죠? 15만원 정도가 되고 8개 하면, 그죠? 22만 5,700원. 와. 물론 8세 미만 8개 하면 훨씬 더 금액이 많이 나오겠지만 8세 미만은 어때요? 8세 미만은 당연히 2대 구치가 안 났겠죠. 그러니까 2대 구치를까지는 그 8세 미만은 4개까지만 제가 넣은 거고 8세 이상의 8개까지를 한번 넣어 본 겁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런트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저도 가끔 해요. 과연 실런트는 위생사가 진료하고 청구하면 안 되나? 심지어 아예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전에 실런트가 처음 시행될 때 Q&A에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고 그럽니다만은 어쨌든 Q&A는 Q&A입니다. 뭐 어쨌든 그 Q&A 나왔던 것들을 번복하는 거는 심평원이 아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대한민국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된 업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실런트마저 이거는 뭐 치과의사가 해야만 청구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법 논리에도 맞지 않고 위생사의 업무 범위 향상이 조금 필요한 시기에 더 이상 더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반드시 제가 전처치, 그렇죠. 조금 더 이렇게 그루브를 좀 이렇게 깨끗이 하는 그 메카니컬한 그런 부분들을 워싱이라든지는 제가 하고요. 당연히 시행하고 나서도 제가 확인하고 이렇게 하죠. 단순히 위생사들에게만 그냥 위임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위생사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지도, 관리, 감독, 확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때론 이렇게 엉뚱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고민 한번 해볼까요? 실런트 제거는 수복물 제거 간단인가요? 아니죠. 원칙적으로 실런트 제거는 수복물 제거 간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된다고 막 우기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 실런트도 일종의 레진인데 왜 안 돼요? 라고 했으면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실런트가 레진이어 가지고 수복물 제거 간단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걸 실런트라고 부르지 말고 레진이라고 부르십시오. 그리고 레진 제거라고 쓰시면 되지. 왜 실런트라고 부르고 실런트 제거라고 해놓고 실런트 제거가 수복물 제거 간단이냐고 물어보십니까? 저는 다시 한번 실런트 제거가 수복물 제거 간단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다시 안 된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센스 있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죠? 제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어쨌든 저는 안 된다는 걸. 실런트에 러버댐 청구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러버댐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포함되어 있다고요. 포함되어 있는 숫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런트에 엑스레이 청구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 엑스레이는 실런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었을 경우에는 청구는 가능합니다. 사실은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런트를 위한 엑스레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내가 뭐 실런트를 해보기 위해서 인전면에 우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실런트를 위한 엑스레이가 아니라 인전면 우식 확인을 위한 엑스레이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엑스레이 촬영과 관련된 내용이지 실런트랑 관련된 내용이 아니죠. 그 이후에 실런트가 시행된 거니까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너무 루틴하게 엑스레이와 실런트가 계속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든지 일률적인 게 가장 좋지 않죠. 일률적인 게 왜 안 좋아요? 안 좋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일률적인 건 대부분 거짓말이기 때문이죠. 이해하시겠죠? 대부분 거짓말이거나 또는 비정상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실런트에 실런트 마취 인정 당연히 안 되죠. 물론 실런트에 왜 마취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마취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한번 넣어보세요. 삭감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어떤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러버댐은 청구 안 되지만 러버댐은 할 때 아프다고 한다. 그래서 러버댐 장착이 아프다고 해서 마취한 거니까 이거는 실런트를 위한 마취가 아니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러버댐은 왜 했어요? 러버댐을 실런트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취도 실런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료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실런트의 이런 다양한 질문들 사실 이거보다 더 다양한 질문들이 많죠. 그죠? 기존에 있던 게 조금 단락됐어 왔다 뭐 사실은 내가 한 건 아닌데 남이 했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런 논란들이 많고 그런 질문들이 많은데 제가 동영상 강의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네요. 어쨌든 저는 그 보험 청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무엇이 과연 환자를 위하는 것인가? 건강보험이라는 것이 치과 의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가요? 그거 아니죠. 환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지요. 어떠한 치료가 환자들에게 좋겠는가? 그리고 건강보험이라는 것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고 내가 그 환자를 위해서 했고 그것이 특히나 이 보건학적으로나 의료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환자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느냐? 그것에 초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이내에 내가 시행하지 않은 실런트 18세 이하의 1, 2대 구치 그게 대상이라고 좀 폭넓게 생각하시고 환자에게 무엇이 혜택이 되겠는지를 고민해 보시면 저는 거기에 정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은 액티브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치과의사신문은 업체, 기타 어느 단체의 눈치도 보지 않고 치과의사 여러분의 눈치만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우리 치과의사 신문에 큰 힘이 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이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뭐 후원이 좀 부담되신다라고 한다면 의견 한 줄만이라도 주십시오. 이 문자, 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어떠한 의견이라도 실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